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이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국가 지수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몇몇 종목, 특히 삼전 닉스죠. 이런 종목들만 수혜를 받아서 이런 종목들에만 수급이 쏠려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견디고 참아야 되는지, 참 답답한 흐름이 너무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을 가진 기관들이나 기금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장세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몇 개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여기에서 지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런 자리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금들이 물량들을 계속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못 버티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개인들의 자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물량들을 받아먹기 위한 그런 기간적인 조정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적인 측면에서 뭔가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몫이고, 우리는 그런 시장이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때까지 좀 차분하게 우리의 뷰와 시나리오를 믿고 기다리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러한 장대 양봉들이 나오는 이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뭐 잘 나오다 못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또 이런 상승이 반도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반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주도했었는데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상승의 가속화를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또다시 지긋지긋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반도체 독주 시장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사실 왜 가는 종목만 가냐, 왜 삼전닉스만 계속 가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차원 더 뒤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스텝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 반도체가 잘 된다라는 거는 이게 현재 AI 산업이 호황이라는 얘기고, 이 AI가 결국에는 고도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전반적인 이런 빌드업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네이버에게도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들과 제가 할 일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이 지금 얼마나 더 건강하게 쌓여가고 있냐, 그래서 나중에 이 펀더멘탈을 계기로 주가가 이렇게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쌓이고 있냐, 이 펀더멘탈이 단순히 그냥 작전하기 위해, 주가를 그냥 잠깐 흔들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의도적인 펀더멘탈이 아니라, 정말 산업을 이끌고 그리고 뭔가 혁명적인 그런 발전을 이끄는 그런 건강한 펀더멘탈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차트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으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주가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실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현재 포털 사이트나 뭐 이커머스에서 사업 전략을 AI 중심으로 조금 전환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주주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이 담긴 통합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여기서 네이버가 추구하는 핵심은 온서비스 AI 전략입니다. 기존의 네이버가 유지하고 있는 검색이나 뭐 쇼핑, 플레이스 같은 네이버 본업에다가 AI를 완전히 그냥 심어버리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1조짜리 투자를 2030년까지 임팩트 펀드로 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AI를 뭔가 이런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현재 네이버 전 CEO이자 중기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지금 동시에 열리고 있죠.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는데요. 지금 이 청문회에서 우리 한 후보자가 주력으로 말한 코멘트가, 지금 네이버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와 좀 많이 맞물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감한 AI 대전환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 곡선을 반전시키고, 그 과실을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으로 연결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1조 원어치의 투자 계획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책 기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주주님들? 정부가 앞으로 펼칠 그런 AI 규모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 네이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네이버가 AI로 깔아준 툴에 적응되는 순간, 뭐 쿠팡이나 뭐 알리테무, 뭐 심지어는 구글 같은 그런 외국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적어도 네이버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훨씬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이 된다면 네이버가 국가 정책의 수혜를 얻고 국내 플랫폼 시장을 지금보다도 더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호재만 보고 그냥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의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 환원 결핍에 따른 심리적인 이탈입니다. 당장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다이렉트 주가 부양을 원했던 단기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번에 네이버가 1조 투자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 배신감을 느끼면서 좀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가 정말 힘든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뻘짓한다고 느껴지면은 그러면 나도 그냥 던지고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이렇게 더 흐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니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객관적으로 수급 공백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도 단기적인 입장인 거고 사실 네이버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큰 그림들과 한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로 정식 임명이 되면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냥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바로 그냥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특혜 프레임인데요. 아무래도 한성숙 총리 카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야당에서 네이버를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규제하면서 네이버한테 칼날을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정치적인 이슈일 뿐이잖아요.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도 AX 대전환은 사실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치와는 무관하게 산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한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무총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AX 대전환은 막을 수가 없고 앞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시대는 필연적으로 오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은 상당히 적겠죠.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는 총리 후보자가 네이버 전 CEO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말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사실 여기에 네이버가 묶일 일이 전혀 없죠. 안 그래요, 주주님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인데요. 바로 인프라에 대한 선지출 마진 압박입니다. 1조 투자가 2030년까지 분할로 집행된다고 해도 초기 세팅 비용은 당장 장부에 비용으로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가셔되기 전까지는 장부상의 수치만 보고 여러 기관들이 네이버에 딴지를 걸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네이버가 AI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못해 비웃고 있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이버가 뚜렷한 실적과 성과로 극복해야 되는 직접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합당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시각적으로 조금 왜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헤지펀드들은 지금 네이버가 하는 상생 투자를 순수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가 압박해서 강제성으로 지출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네이버 경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왜곡 현상인데 이게 문제는 기계적인 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리스크입니다. 또한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가 진행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AI 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젠슨황 회장이 최근 네이버를 샤라웃하고 방안에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는 등 인식이 바뀔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는 실적과 성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리스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대 네이버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펀더멘탈들을 믿고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인지하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천천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을 좀 개판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던져도 할 말이 없죠.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 혹은 이런 것들을 뒤집고 완전히 더 주가가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를 계속해서 홀딩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우리 주주님들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정말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인간적으로 너무 유익하지 않아요? 네이버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좀 네이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 영상이 널리 퍼져나가서 네이버를 투자하는 우리 주주님들을 응집시키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질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제 영상이 널리 퍼져서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가 네이버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좀 힘을 실어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이런 큰 그림은 네이버가 자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단순한 기업 상생이기보다는 뭔가 국가적인 인프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런 구조적인 대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앞에서 발생했던 이런 상승이 사실 다 만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그런 업사이드 요소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지켜보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흐름들 지켜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뭔가 수급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무 침울해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쌓이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나 차트가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였을 때 바로 달려와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바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까지 누르셔서 원프로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저는 항상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우리 주주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프로였습니다.